예, 보신 대로 미국의 반도체법 논란과 관련해서 정부가 조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하는 윤 대통령이 어떤 성과를 낼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이 반도체법 핵심을 보면 지원금을 주긴 주되 그 대신 이제 조건을 좀 다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독소 조항이 3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생산시설, 반도체 생산시설에 접근을 허용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초과 이익을 갖다가 환수해서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에 사용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이제 영업 비밀이 노출될 우려. 마지막으로는 10년간 중국 내 투자를 하지 말아라 생산시설에 이런 3가지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방미에서 이러한 독소 조항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년간 중국 내 생산시설에 투자를 금지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입장에서 우리 정부에서 일단 조율에 나서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조율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런 강한 보호무역 조치를 도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대비한다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에서 예상과 달리 민주당이 참패를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을 갖다가 무모하게 그 당시에도 보호무역주의다라고 비판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미국 내 유권자의 65%의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그 덕분에 참패를 막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네. 결과.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재선을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반도체 지원법도 자신의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상당히 협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아니 그래도 네. 지금 미국이 이렇게 조건으로 낸 것을 보면 대만의 TSMC라든지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대만 같은 경우에는 나서가지고 이러면은 굳이 보조금 받을 필요조차 없다까지 할 정도로 자, 이 정도인데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굳이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반도체 산업을 그렇게 미국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미국 연방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이렇게 많은 지금 독소 조항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주정부 차원에서는 자신의 주의 생산기지를 유치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주정부 차원에서 면세 혜택이라든지 세금 감면 혜택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각 기업체, 삼성이나 SK에서는 연방정부에서 이런 무리한 요구사항을 제시하니까 이거를 차라리 받아들이지 않은 게 어떠냐 이런 사항도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처음에 SK와 삼성에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당시에는 이런 연방정부의 지원까지 감안한 상황에서 투자 규모라든지 투자 계획을 정했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에서 투자를 정했는데 갑자기 이걸 받기로 했던 걸 없는 걸로 계산하면 투자 계획도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섣불리 결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앞서서 이제 리포트 보면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제 출국을 했잖아요. 예. 결국 이제 미국 이제 그쪽이랑 이제 협상을 할 텐데 이게 결국 다음 달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정상회담 하기 전에 먼저 사전에 의제와 그 의제에 대해서 대강의 협의안이 조율이 돼야 되는데요. 이 반도체 지원법이 가장 큰 현안이라서요. 이 독소 조항에 관련해 가지고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이 중국 내 10년간 투자 금지 이거에 대한 협의가 사전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0년간 지금 중국 내 생산 시설에 투자를 못하게 되면 현재 SK와 삼성이 삼성전자가 중국의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중에 하나인 낸드 플래시의 40%를 중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중국 내에서 메모리 반도체와 D램의 상당 부분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미 낙후된 좀 제품을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서 신규 제품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공장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막아버리게 되면 사실상 중국 내에 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신규 생산 설비를 다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기업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율을 하고자 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네. 반도체도 문제인데 미국의 금리 인상 압박도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두고 있습니다.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 미 연준이 이제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다 이런 시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리 차도 굉장히 벌어질 것 같고 한국은행도 굉장히 고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도 국회에서 발언했는데요. 어제는 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날 발언 그 금리 인상의 속도를 다시 끌어올리고 최종 금리 수준은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발언 때문에 어제부터 해서 환율도 요동을 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주식 시장에서도 그러니까요.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금통위에서 만약에 미국이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듯이 FOMC 회의에서 이번에 빅스텝을 단행을 하게 되면 한미 금리 차가 지금 역전된 금리 차가 1.75%포인트로 벌어지고요. 이번에 다음번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을 선언을 하게 되면 그 다음번에 금통위가 열리기 전에 FOMC 회의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거기서 또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예측이 돼서 그러면 한미 금리 차는 당분간 최대 2%포인트 차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1.5%포인트 차까지 벌어졌을 때 그 IMF 외환위기 직후에 1999년도에서 2000년대였는데요. 그때도 물론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에서 모두 외국인 투자 자금이 급격하게 이탈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금리 차가 2.0%포인트까지 벌어진다 해도 한국의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에서 동시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대규모 이탈할 거라고 예측을 할 수는 없는데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이번에 동결을 또 하게 되면 최대로 금리 차가 지금 2.0%포인트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다음 달 금통위까지 4월 13일이죠. 4월 13일까지 환율을 갖다가 뭐 외환 보유고를 활용해가지고 좀 개입을 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요. 환율이 안정되는 추세를 보고 금리를 올릴지 말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소비자 물가, 한국 내부적으로는 소비자 물가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문제도 심각하기 네. 때문에 사실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율 상황을 면밀히 주시를 해야 될 지금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